이번엔 Let It Go가 아닌 가 더 많이 들리겠네요. 이거 은근 수능 금지곡입니다. 겨울왕국 2 리뷰입니다. 위기로부터 아렌데를 구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엘사와 안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원소 정령들의 공격으로 아렌델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의 부름을 받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아렌델의 숨겨진 과거와 엘사의 또 다른 자아 찾기 도전. 겨울왕국 신드롬을 이어나갈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입니다. If anyone can save Arendelle, it's you. 안녕하세요. 같이 가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겨울왕국 2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가 없으니까 맘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신 분들은 제가 약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떤 건지는 눈치는 좀 채시겠죠. 이 영화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극장에 나오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화 결론부터 한 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토리와 개연성은 포기하고 음악과 눈뽕을 얻었다. 일단 장점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바로 음악과 분위기, 그리고 어디까지 화려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극강의 화려함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화려함만큼은 예전에 그 판타지아 시리즈를 능가할 만큼 정말 대단히 눈에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색감, 액션, 분위기, 효과음 이런 모든 그 영화적인 요소들이 진짜 그 관객들의 말초신경을 막 자극을 하면서 정말 이게 무슨 화약 빵빵 터지는 화약봉이나 로보트가 나와서 지구를 때려부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객들에게 즐거운 자극을 주고 있어요. 사실 보통 이런 영화에서 볼거리로 스토리를 이기려면 웬만큼 볼거리가 뛰어나서는 쉽지 않은데 딱 보면 그냥 눈을 하면서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가진 판타지 특유의 분위기와 또 사원소를 활용한 여러 가지 특수효과들, 그리고 엘사의 마법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거 이 스토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영화 자체에 몰입하게 하고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판타지아와 비슷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타지아도 사실은 뮤지컬 쇼잖아요. 이 영화도 거의 뮤지컬 쇼니까요. 그리고 노래, 아마 노래 얘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댓글에 1편보다 이 노래가 더 별로였는데요, 이 노래가 어쩌고 저쩌고 좋았고 나빴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편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이게 정말 무슨 스티븐 스필버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정말 재밌게 만들어도 비교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보시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노래가 어땠냐? 노래 다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캐릭터의 내면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들을 들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몽글몽글 맺히더라고요. 사실 전작이었던 겨울왕국 1편에서 레리꼬를 들으면서 많은 관객들이 공감을 하고 그 장면에서 울었던 이유는 드라마 속에서의 엘사의 처지가 감동이라서라기보다 그 가사말이 마치 나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어떤 공감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사의 노래지만 마치 나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노래 같아서 제발 좀 이렇게 나 좀 내버려둬, 이런 가사말들 때문에 사실 큰 사랑을 받았던 거죠. 이번에는 그 노래의 가사말들이 마찬가지로 영화의 어떤 내용이나 드라마 플롯과는 별개로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제곡인 Into the Unknown보다는 Show Yourself가 좀 더 감동적이었고, 아주 정말 초반에 나오는 그 자장가 노래는 또 영화 후반부에 가서 살짝 그 듀엣곡으로 조금 바뀌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죠. 노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사말들이 심금을 울리게 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줄로 말씀을 드린 거, 바로 스토리는 포기했다. 특히 미국 영화, 이런 어드벤처, 그 중에서도 판타지 영화에서는 전설에 따르면 너는 이 세상을 구할 운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운명론,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더 사주팔자를 더 확실시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운명의 부름에 의해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인공이 전혀 고민이나 거부감 이런 게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참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도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이 영화에 빠지게 하지만, 정작 이 영화 안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들은 정말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저거밖에 못하나? 거기서 갑자기 왜 저렇게 하지? 얘는 왜 갑자기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하는 의문들을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그런 의문은 관객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설정 자체를 계속 똑같은 말을 관객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사의 운명이니까, 이건 우리의 운명이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아니 엘사가 원래 이런 운명이니까 원래 이런 운명을 따르는 게 당연한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운명의 신, 막 절대 신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내일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하면 네 그럼 전 내일 죽겠습니다 잘 자요 하면서 아무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 뭔가 의문을 품고 궁금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나가고 맞다면 운명을 뭐 저기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아나나 혹은 이 영화의 바로 전작인 겨울왕국 1편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처음에는 뭐지? 왜 저러지? 싶다가도 나중에는 그냥 이럴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였구나 라는 느낌인데, 이거는 마치 우리 이제 이 편은 만들어야겠고 더 이상 뭐 할 이야기는 딱히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떻게 운명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야기를 합시다. 뭐 그런 거 우리 저기 미국인들 좋아하잖아요. 메시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기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목소리 하니까 저건 나를 부르는 소리야. 내가 가야 돼. 뭐 이러면서 그 아른델 국민들은 누가 돌보고. 그리고 또 중요할 것처럼 보였던 굉장히 막 여러 사람들이 뭐 떡밥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분석했던 그 사원소의 그 정령들이요, 딱히 역할이 없습니다. 영화의 스케일과 볼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이지, 불의 정령도 뭐 영화 속에 뭐 귀엽게 표현되긴 합니다만은 스토리, 플롯 전혀 그 어떤 없습니다. 그냥 진짜 볼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캐릭터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냥 뭐 장난감 조금 팔아먹겠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안나 같은 캐릭터는 정말 시종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누구보다 엘사의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엘사가 나는 괜찮으니까 넌 좀 저기 비켜있어 했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위험한 곳으로 막 너무 답답하더라고. 사실 그게 왜 그렇게 설정이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주로 부모 캐릭터들이 그렇게 좀 답답해하고 반대하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없잖아요, 그런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안나가 그런 갈등을 조금 억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나가 그래 엘사를 예전에 그렇게 할 뻔했으니까 뭐 조금 어떤 좀 애정이 더 커. 그렇지만 이게 좀 자꾸 이게 보다 보면 좀 답답하고 저는 좀 현실감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이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떤 엘사와 안나의 조금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그나마 올라프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엄청난 개그로 또 분위기를 막 띄워주고 있어요. 사실 전작에서는 올라프가 너무 뜬금없는 캐릭터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지스러운 개그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뭐 패러디도 하고 막 어떤 여러 가지 그 개그 센스들을 잘 선보이면서 굉장히 즐겁고 건강한 웃음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말 빵 터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쉽게도 디즈니가 사실 속편 영화를 그렇게 잘 못 만듭니다. 잘 못 만드는데 뭐 마치 약간 좀 억지로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래는 좋았고 그 노래가 가진 메시지는 참 전 좋았습니다. 원래 영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지만 이 영화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메시지텔링이 가까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미치님께서는 재밌긴 했는데 잼민이들 하교 시간에 봐서 그런지 극장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집중해서 한 번 더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보시려면 한 새벽 2, 3시 솔프렌드님께서는 웃겼던 장면, 올라프의 1편 요약, 기억 속에서 레리코의 귀 막고 한스 뿌시는 엘사, 갑자기 뮤비 찍는 크리스토프 크크크크크. 중간에 크리스토프가 마치 그 옛날 발라드 팝송을 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재미는 있어. 재미도 있고 그냥 센스 있네 했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굳이 분량 채우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톤유님께서는 아렌델 왕국의 4대강 댐 사업을 약 2시간짜리 뮤직비디오로 표현한 영화. 역시 이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삽질을, 그 댐이라고 하는 설정 때문에 안개가 생긴다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는 표현이긴 하죠. 이상욱님께서는 조만간 동네 꼬마 여자애들이 엘사 드레스 입고 다니는 거 보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엘사 드레스가 바뀌었잖아요.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엘사 드레스를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입고 펄렁펄렁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가스피드 리님께서는 역시 디즈니라는 말밖에 디즈니의 참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댐과 안개, 왜 그 연관성을 처음에 캐치하지 못했는지 정말 작은 사소한 것 하나로 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소름 돋았습니다. 이 댐과 안개라는 설정은 뭐 그럴싸했지만 영화를
이제 저는 2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는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구나 싶었지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좀 장황한 이야기나 설정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긴 한데 그것을 좀 유기적으로 엮어내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동이라면님께서는 그래서 엘사도 나름 디즈니 공주인데 남친은 언제 나오죠? 디즈니 공식 루트인데 안나한테 있잖아요. 네, 뭐 자매가 이제 역할 분담해야죠. 밝을명 엠마킴님께서는 1편이랑은 결이 많이 다른 영화예요. 나름 재밌게 봤지만 솔직히 1편만큼의 임팩트는 없네요. 그 와중에 시즌은 훌륭했고 올라프 1인극은 극중 최고의 재미였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2번 봤고 앞으로도 뭐 극장이 될지 어디 뭐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심심하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더 기대에 못 미치는 이야기와 또 1편의 임팩트를 뛰어넘지 못하는 또 다른 주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게 아마 조금의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영청TV님께서는 아직 못 푼 스토리를 여기서 푼 것 같고 주인공이 노래할 때의 장면의 연출은 정말로 우리 눈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막과 더빙 중 이번 영화는 더빙이 더 재밌네요. 라고. 저도 더빙 버전으로 보진 않았고 더빙 버전의 노래만 들었어요. 그 태연씨가 부른 주제곡 말고 그 성우가 부른 영화 속에서 부른 노래를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인투 더 언노운 같은 경우에는 더빙 버전인 숨겨진 세상이 오히려 좀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지용님께서는 개인적으로 OST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1편보다는 별로더라고요. 역시 1편을 넘기는 건 힘든 것인가? 엘사의 미모는 1편을 넘겼더군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안나, 엘사, 크리스토프 등등의 캐릭터가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고 표정 연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전작에서도 그랬었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얼굴 클로즈업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 엘사의 당당한 매력이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예쁘다 하고 노음님께서는 주말에 영화 보려고 봤더니 선택권 없이 겨울왕국 봐야겠네요. 12개 상영관 중 10개 상영관을 점유했네요. 맞습니다. 이런 대작 영화가 나오고 또 이미 뭐 잘 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나오면 독점이 되는 것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딱히 경쟁작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작고 괜찮고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영화들 많이 개봉하는데 그 개봉관들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상영하지 못할까봐 걱정은 됩니다. 제발 한두 상영관 정도는 좀 시간을 좀 한두 상영관이 뭐야 한 3-4개 상영관 정도는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상영을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1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더 큰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원래부터 했었던 그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히려 더 매력이 더 커지고 화려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1편하고 비교해야지 이러면서 보시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러고만 오시면 나름대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